네, 산유화 제목의 의미부터 볼까요? 산유화 뜻이 뭘까요? 이건 그냥 진달래꽃 같은 꽃 이름이 아니라요. 산에 있는 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과 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소월은 김정식이라는 본명을 가진 한국 남성 시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시를 쓰면은 슬픈 이별의 한, 전통의 그 한을 다루면서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그 한을 부각시키는데요. 특히나 7호조 7글자 5글자의 삼음보의 율격을 아주 잘 사용하는 시인으로 유명하죠. 역시나 이 시도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어때요? 삼음보의 율격을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뭐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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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가군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 산에 이런 것은 구절이죠. 식구를 반복해서 또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 그 1년과 4년이 어때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김소월은 이처럼 한의 정서와 운율의 형성에 굉장히 초점을 둔 시인이에요. 자, 근데 이 김소월의 산유화는 이별의 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 존재론적인 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존재론적인 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나오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정화시키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정화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은 남아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외로움 또는 고독함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지닌 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시적 경향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김소월은 한을 다룬 시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소월은 운율을 아주 잘 다루는 시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운율은 여러 가지였는데 뭐뭐하네 라고 하는 종결어미, 이것을 가군이라고도 해요. 맨 마지막 글자를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을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네 식구의 반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반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율로 따졌을 때는 삼음보의 반복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 한은 어떤 한이다? 이거는 존재의 외로움. 이것을 우리는 고독이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고독을 다뤘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소월은 자연물, 특히나 산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은 외로운 존재였어. 이 외로움은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가을은요 가을이겠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근데 순서로는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근데 왜 가을이라고 했냐면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어때요? 균형이 딱 맞죠. 한 글자 두 번, 두 글자 두 번. 그래서 가를 좀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치도 있고요. 도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요거는 시적 허용이겠죠. 시적 허용을 운율을 위해서 시적 허용을 해준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시적 허용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나? 또 없죠. 요 정도. 시적 허용은 별거 아니어서 따로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1년과 2년, 3년, 4년을 각각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좀 볼 텐데, 자, 1년은요, 꽃이 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존재의 피는 걸 뭐라 그래요?
생성,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일단 인간도 그렇고 모든 존재는 태어나야죠. 그래야 고독을 느끼든지 뭐든 하죠. 그래서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존재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꽃이 혼자 피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존재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존재의 고독. 근데 이 존재의 고독을 강조하고 싶어서 어떤 표현을 썼나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산에 산에 이걸 원래 하나의 덩어리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한 행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시행을요 나눠놨습니다. 시행 배열을 일부러 두 행으로 한 행으로 할 수도 있는 걸 두 행으로 나눠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산에 꽃이 피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산과 산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거리감. 산에 이러면 뭔가 연달아 있는 것 같은데 산에 그리고 산에라고 하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꽃이요 저만치 피어 있대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화자와 꽃의 거리감도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산에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꽃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 저만치라는 거리감은 꽃과 꽃 사이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자와 꽃 간의 거리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만치는 거리감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혼자서 피어있네. 이게 바로 뭐예요? 고독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자, 존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존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얘가 왜 울겠어요? 얘도 고독해서야. 존재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 봐봐. 자,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요 울어요. 왜? 너무 고독해. 왜?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꽃이 좋은데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기 때문에 새와 함께 있지 않아요. 혼자서 있어. 그러니까 얘도 고독해. 얘도 고독해. 꽃이 좋지만 다가갈 수 없는 이 새 또한 고독해.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꽃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냥 헐헐 날아서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근데 꽃이 좋아서 산대요. 그러면 얘는 이 고독을 수용해요, 안 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고독을 인간은 또는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고독합니다. 근데 그 고독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결과 뻔하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예요? 꽃이 지죠. 그래요. 존재의 생성의 반대는 뭐죠? 소멸이죠. 자, 존재가 태어나서요 고독하고요.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소멸합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생을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허무하다, 무상하다, 외롭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어떤 태도로 이 시적인 배경과 시적 대상들을 살펴보고 있는가 볼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가 라고 합니다. 이 태도는요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감정을 절제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에 피는 꽃과 울고 있는 새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고독해요. 그쵸? 다. 그래서 새가 고독해서 오는데 실제로 이 고독감을 느끼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화자겠죠. 그래서 화자 또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한테 울고 있다라고 표현한 건 그래요. 화자가 울고 있는 정서를 투영시킨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는요. 감정이 화자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감정이 화자와 동일하면서 이입이 되었다. 감정이입이 된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태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절제되고요. 관찰하고 있었죠.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관조라는 건 뭐냐면 바라볼 관자, 바라볼 조자예요.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자세. 자, 다시 감정을 절제하면서 즉 거리를 두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자세. 이게 바로 관조적인 태도예요. 지금 관조적인 태도 우리 엄청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관조해야 됩니다. 인생 안에서 얼마나 희로애락, 슬픈 것들, 분노할 것들, 욕심낼 것들, 갈등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다 휩싸이면요, 우린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하지만 외로움과 그 다음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이건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김소월이 그런 자세로 이 일제라는 억압을 버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관조적인 자세로 감정을 좀 빼고 그 감정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기에 우리가 잠시 힘들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 갑시다. 자, 주제는요 뭘까요? 주제는 존재의 고독. 근데 이런 것을 존재 자체가 지니는 거 이런 것을 근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산유화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고 착각하는데요. 이 시를 정말 진심으로 깊이 있게 음미한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관조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